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뿅 하면은 갑자기 그 옷을 딱 갈아입어가지고 짠 하는 거. 뿅.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처음에 재봉틀을 시작하게 되면 나한테 맞는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로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재봉틀은 정말 그냥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줄 알 때, 아무 데서도 저는 재봉틀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밤새도록 밟아보고 뭐 해보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거 이제 재봉틀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알고 나서는 옷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옷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 인형 옷 만들듯이 옷을 이렇게 그냥 팔 이렇게 그리고 몸 이렇게 한 통으로 그려가지고 앞뒤 두 개를 딱 붙이면 옷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 옷은 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팔도 따로 있어야 되고 몸통 따로 있어야 되고 카라 따로 뭐 다 따로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혼자서 하기 너무 벅차구나 싶었을 때 저는 패턴이 들어있는 책자를 사서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이건 이제 일본에서 나온 패턴 북이에요. 안을 보면 멋진 몸매 모델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벌써 보면 이제 설레는 거죠. 막 만들면 막 나도 막 이런 삘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 골라보는 거죠. 원하는 옷을 고르고 그 옷에 대한 설명을 뒤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드는 법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눈치로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막 저렇게 하는 건가 눈치로 막 봐가지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서 또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실물 패턴이라고 해서 커다란 패턴이 들어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고 복사를 해서 자기 옷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옷을 막 이제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재미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패턴인데 거기에서 약간만 변형된, 나는 요 소매를 조금만 요렇게만 했으면 좋겠어, 뭐 길이가 좀 너무 기니까 난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디자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기본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팔도 좀 길게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목도 좀 더 카라도 좀 더 올라가게 할 수 있고, 뭐 어깨선도 조금 더 내려가게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수정을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옷장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일 쉽게 손이 가는 옷,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하나 골라서 그 옷을 똑같이 복제하는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잔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감히 그렇게 알려드리질 않았어요. 너무 이거는 잔기술이야 막 그러면서 알려드리기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해외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옷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잔머리는 역시 세계적으로 공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과감히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옷을 만들려면 내가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먼저 하나 집에 있는 걸 고르셔야 되고요. 그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단이 어떤 원단인가, 신축성이 얼마나 있나, 또는 면인가, 폴린가, 실크인가, 이런 걸 잘 알아내셔서 그거랑 똑같은 조건의 원단을 먼저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구입해 놓은 요 하얀색 꽃무늬 면으로 똑같은 티셔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패턴 그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옷을 뒤집어서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한쪽 팔은 뒤집고 한쪽 팔은 뒤집지 않은 채로 종이 위에 올려놓고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몸통 앞뒤의 패턴은 반만 그려줄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시작해서 어깨선을 지나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과 뒤의 진동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보면 팔이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진동선도 앞쪽이 더 많이 파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그려야 하는 곳은 목둘레인데요. 앞쪽이 훨씬 더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소매 패턴도 앞과 뒤를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조금씩 집어가면서 점선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소매의 중심이 만나도록 이쪽 저쪽으로 되어가면서 앞과 뒤를 한꺼번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앞과 뒤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소매 부분에 흔히들 말하는 시보리 부분인데요. 패턴을 그린 후에 가로와 세로 모두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한쪽은 접는 선으로 표시해서 원단에서 2배 늘리기로 합니다. 뒷목 부분에 들어갈 패턴과 바이어스의 재단인데요. 바이어스 부분은 목둘레를 정확히 줄로 재어서 만듭니다. 모든 패턴이 준비되면 이제 재단을 합니다. 원단을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패턴을 대고 시접 부분 1cm 정도를 여유 있게 재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대각선으로 재단해 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천은 신축성이 워낙에 좋은 면이기 때문에 그냥 실을 사용하지 않고 날라리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재봉해 줍니다. 제일 먼저 목 뒤를 달고 앞뒤판을 겉길이 마주대고 어깨선을 봉제해 주는데요. 여기서 모든 재봉은 직선 받기 이후에 지그재그로 마무리해 주는 걸로 합니다.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를 달고 반대쪽에서 2번 접어 박으면서 마무리해 줍니다. 소매를 달 때는 아까 표시해둔 대로 앞과 뒤가 다르므로 오른쪽과 왼쪽을 잘 구분해서 달아줍니다. 이걸 만약 거꾸로 단다면 옷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소매를 다 달고 나면 이제 겨드랑이 쪽에 중심을 잘 맞춰서 소매서부터 옆선까지 쭉 한 번에 박아줍니다. 이제 정말 옷 모양이 나죠?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요.
티셔츠의 밑단은 2번 접어서 박아줍니다. 이제 시보리 부분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원단을 세로로 길쭉하게 재봉해주고 뒤집어서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시보리의 재봉선이 소매의 옆선과 잘 맞도록 맞춘 다음에 소매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원단 3겹을 한꺼번에 재봉해줍니다. 잠옷으로 입으려고 이 잘 늘어나는 천으로 해서 이렇게 복제해 보았는데,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또 잠옷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한번 슥 한번 입고 나가면 어떨까.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잠옷이 아닌 척하고 나왔는데 너무 잠옷 같아서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